자, 미적분의 두 번째 단원인 급수에 관련된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설명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원은 전혀 다른 주제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단원 하나라서 대단원 하나가 끝나는 거야. 수열극한하고 이제 급수가 이제 한 단원 끝나고. 자, 그래서 이제 급수라고 하는 단원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지 한번 정의적으로 볼게.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정의할게. 자, 정의입니다. 자, 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 합의격으로 플러스로 연결한 식을 급수라 하고, 이것을 시그마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타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 수열이라는 건 사실은 유한수열이 있고 무한수열이 있어. 그러니까 유한수열은 뭐냐면 예를 들어 100번째 항까지만 그 항을 제한하는 수열을 유한수열이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계속 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무한수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수열은 무한수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급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합의 기호로 연결했는데 그게 적당한 몇 개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수열에 있는 모든 놈들을 다 더한 것들, 자, 걔를 우리가 바로 뭘 한다? 급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익숙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의미 볼까? 읽을 때 이렇게 있겠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건 n 대신에 1 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유기 자연수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원래 시그마의 정의인데, 요거는 위에 숫자가 무한대야. 그 이 말의 의미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자, 어떤 특정한 n번째 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급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급수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정의이자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니네가 강조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뒤에 더하기 땡땡땡.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을 특정한 유한번째 항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땡땡등보다 계속해서 더해 나가겠다는 의지예요. 자, 급수의 첫 번째 표현 방법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는, 자, 급수의 두 번째 표현 방법, 요것도 니네가 표시를 해 두셔야 돼. 자, 급수다라는 건 이런 의미. 아까 쉽게 말해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현되어 있지만 아싸리 정리를 다 해볼게. 자, 세 번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 뭐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같은 의미겠지? 자, 이거 내가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각각의 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건데, 이번엔 n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수열들을 계속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급수라.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 네 번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대요.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가는데, 자, sn을 어떻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 해서, 자, 어떤 수열에 n번째 항까지를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자, 요 네 가지 표현들이 바로 급수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이해하기 제일 편한 건 이거야.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번 단원의 목적은 a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열의 합에 해당하는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자,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도 쓰지만,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보통 요 순서대로 합니다.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급수라고 하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그러면 뒤에,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이건 정의니까 잘 보셔야 돼. 자, 부분합은 뭐냐? 한마디로 적어둘게.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n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의 sn을 우린 바로 뭐라 한다? 부분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분합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수열에서 뭐 등차 수열의 합에서 뭐 예를 들어 뭐 10개 자른 그거를 부분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근데 그건 사실은 부분합의 정의는 아니고, 자, 부분합이라는 건 급수를 구하기 위해선 sn을 구하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sn을 우린 뭐라 한다? 부분합.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sn이라고 하는, 자,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요 놈을 우린 바로 그 급수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 상태에,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분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건 연산 과정 중에 중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용어만 기억해 두시면 돼. 자,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등장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건 용어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부분합이라는 건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sn의 형태를 부분합이라 한다. 자, 밑에 또 볼게. 자, 그러면 이제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급수는, 자, 어떤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인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sn을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쉽게 말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의 극한값이 이렇게 s로 존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급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랑
자, SN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바로 뭐 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값을 바로 급수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죠.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자, n의 극한이 알파다. 이건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다. 네, 리미트 자,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자, sn의 값이 만약에 베타다라고 하면 요거는 바로 급수의 합이 베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수열의 극한, 요건 급수. 수열의 극한, 급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산할 부분들이 다 어차피 수열의 극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 그냥 거저먹는 몇 가지 용어만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 자, 근데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발산 아니면 수렴이요. 자, 수렴의 반대기가 발산이고 발산에서 반대기가 수렴이기 때문에 자, 어떤 급수가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들 요거를 바로 발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부분합 수열 S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뒷부분에 다 볼게. 야,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다. 자, 우리가 급수의 수열과 자, 급수의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 계산인데 개념 몇 개 없거든.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잘 들으셔야 돼. 자, 첫 번째. 야, 급수가 수렴하면 그거 수열의 극한은 0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야, 우리가 왜 어떤 명제가 성립을 하면 그 명제에 대우 명제라 해서 여기 잠깐 봐봐. 요거이면 이거다. 그럼 이거를 위치를 바꾸고 각각 부정을 해서 만드는 대우 명제를 대우 명제라 하고 어떤 명제가 참면 그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가 참인데 그럼 사실은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다라고 하는 자, 요거에 대한 대우 명제를 적어보면 자,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값이 0이 아니게 된다면 자, 급수는 발산하다. 사실은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냐면 대우 관계에 있는 사실은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야,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이 0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이 뭐다? 1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실제로 an을 우리가 나열을 했을 때 자, 처음에 얼마로 나열된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가면 결국에 1111들이 이 나열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 속담 중에 뭐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an의 극한이 0이 되지 않고 an의 극한이 1이 돼버리면 그럼 이 수열의 한 100억 번째, 1000억 번째 뒤로 가면 점점 그 값은 거의 1에 가까운 숫자들이 나열이 된다는 뜻인데 근데 이것들을 계속 더하고 보면 어떻게 된다? 발산을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an의 극한이 0이 되지 못하면 급수는 절대로 수렴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 자, 내가 급수를 구했는데 그 급수가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의 극한 것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내가 어떤 수열들을 다 더했어. 자, 여기 수열이 있네. 자, 여기 수열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해서 깨서 더했는데 자, 이것이 빵 하고 발산하지 않고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종정역 자, 마지막에는 아마 0들만 있어줘야. 왜냐면 티끌모아 태산인데 0을 계속 더하는 건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극한 것은 반드시 0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로 설명이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제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다시 한번 그러면 명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명제 역 한번 적어볼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이 0이 되면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편한 표현을 쓸게. sn은 수렴한다라는 이 말은 거짓이 된대. 그럼 이거는 분명히 발레가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수열의 값이 점점점 0이 되면 걔네들을 더했을 때 수렴하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약간 맨날 이 수업할 때마다 듣는 예가 있는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니가 내려 이제 집에서 혹시 물고기 키우는 사람 있어? 물고기? 금붕어나 이런 거 키우는 사람? 야, 니네 물고기가 그 배부름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신경이 없어서 먹이를 계속 먹이면 죽는 거 알아? 그러니까 물고기는 배가 부른 줄 모르니까 먹이를 주면 먹이다. 먹이가 지 배가 터져도 실제로 터져도 안 먹을걸? 터져도 이게 계속 먹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약간 잔인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그 이제 똥을 못 싸게 한 다음에 먹이를 계속 먹여.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점점 먹이는 먹이의 양을 점점 줄이잖아? 그럼 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먹이는 먹이의 양을 수열이라 생각을 하고
그럼 그것들을 다 더한 걸 급수라고 한다면 자, 항들이 지금 얘가 내가 뭔가 먹이를 계속 먹였는데 이 물고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먹이는 먹이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먹이의 양이 점점 적어지지 않는다면 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건 뭐야? 자, 먹이의 양을 줄이면 그럼 무조건 물고기가 사느냐? 그렇지 못한 게 오늘 100개 먹이고 그 다음날 한 50개 먹이고 20개 먹이고 2개 먹이고 3개, 뭐 1개 먹이고 이러면 되는데 100개 먹이고 99개 먹이고 98개 먹이고 97개 먹이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요 AN이 0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사실 뭐다? SN이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N의 극한이 0이 된다 해서 점점 0이 된다 해도 자, 그 0으로 가는 속도가 느리게 되면 요 SN은 뭐 한다? 발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거야. 자, 이건 실제로 예를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뭐 물고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물고기 끄면 안 돼요. 동물 학대. 자, 선생님 잠깐만 이거 하나만 잠깐만 부탁드릴 거야. 자, 볼게.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자, 요거 반드시 적어 두셔야 돼요.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뭘 조사를 해볼 거냐면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n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분모는 점점 0이 되기 때문에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 요거의 극한이 0이 되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일 거라 생각을 해. 됐냐? 자, 그럼 지금부터 요 상황에 대해서 뭘 구해볼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요 급수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급수 야, 일단 적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들어봐. 이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은 수열의 합을 구하고 무한대로 보내는 걸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든 일이라 그래서 이걸 좀 분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한가잡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자, 변수를 k로 바꿔서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k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 요게 급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 자, 요 수열에 계속된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극한을 보내는 건 나중에 할게. 합을 구하는 것도 좀 이따 할게. 일단 1번항 정리하고 합 구하고 그 다음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자, 요렇게 급수 표현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수열의 합과 극한의 형태로 분해를 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겠냐? 자, 한번 가볼까? 야, 그러면 이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나중에 할 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는 것도 나중에 할 거야. 유리화 먼저 해볼게. 자, 중간에 있는 이 친구의 부호 반대인 걸 분모 분자에 곱해주시면 유리화 자, 루트 k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k라고 이렇게 수열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요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k 대신에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에요. k 대신에 2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예요. 야, 이래서 n까지 대입하면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n이에요. 더해주시면 사라지고 결국에 뭐 남는다?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뭐가 남게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남게 되게 된다고. 합을 구하면. 자, 축차로 루트 2 루트 사라지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누구 남는다?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분합.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SN. 근데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이 친구 때문에 자,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자, 분명히 수열은 0이 되는데 자, 이 친구의 0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자, 이렇게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속도가 돼야지 수렴하냐 발산하느냐? 지금 설명 안 할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자,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어떤 차수 이상으로 수렴을 해야지만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지도 나중에 나오긴 나오지만 자, 중요한 거 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의 극한이 점점 0이 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간단한 예도 하나 두 개 적어두면 요것도 반드시 적어두셔야 되는데 얘인데 자, 리미트 아까 우리 수열의 극한 문제풀이를 설명했지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3에 대한 극한이 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이 8임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수열의 극한인데 선생님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 빼기 3에 대한 급수가 오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얼마다? 3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왜 그러죠? 요거는 넘어간 거라 보시면 되는데 자 집중해야 돼. AN 빼기 3이라는 수열이 있었어. 근데 이 수열의 합을 구해봤더니 그것이 5로 수렴을 했어. 그럼 그 얘기는 이 친구가 점점 0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의 극한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의 극한은 3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차이점? 용아 차이점 알겠니? 자 지금 사실 살짝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시 볼게. 자 어떠한 수열의 급수 이 수열의 무한대번째 한까지 합이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친구의 극한이 뭐가 된다? 0이 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 AN 빼기 3이라는 새로운 수열 이 수열의 무한대번째 한까지 합이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5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렴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요 수열의 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극한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요게 많이 나와 시험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는 대우 명제. 자 수열의 극한이 0이 되지 않으면 그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야 등비급수는 뭐냐면 등비수열의 S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등비급수로 해. 자 그래서 그 등비급수는 기본적으로 뭐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등비수열의 자 급수를 바로 뭐라 한다?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야 근데 급수에 구하는 방법은 일반항 구하고 SN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자 집중해 보시고 자 원래는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등비수열의 N번째 한까지 합 공식인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이라는 자 요거의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자 볼게. 급수라는 건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등비수열의 N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자 요거의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자 지수의 밑이 미지수인 경우는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 했을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만약에 공비의 절대가 실보다 작다면 자 공비의 절대가 실보다 크다면 하는 자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근데 사실은 공비가 1이면 이런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공비가 1인 건 뭐야? 3, 3, 3, 3, 3, 3, 3, 3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3도 더하다 보면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을 하죠. 그래서 공비가 1인 경우도 이놈은 실험할 수가 없어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공식을 떠나서 공비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상상을 해봐.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야, 예를 들어 AN이라는 수열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그럼 그거에 대한 SN을 한번 조사를 해볼까? 첫 번째 한까지 합은 3, 두 번째 한까지 합은 0, 세 번째 한까지 3, 네 번째 한까지 0. 그래서 이렇게 N의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SN이 수렴할 수가 없어요. 자, R에 대한 절대가 C보다 큰 경우 볼까? R의 절대가 C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 친구가 무한대로 커지지. 분자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 친구는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R값의 절대가 C보다 큰 경우도 얘는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등비급수가 자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자 풀어서 얘기하면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요 범위에 대해서만 등비급수 수렴을 해요. 자 공비가 1이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공비가 1이 되는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는 어떻게 되는 경우 자 3, 3, 3, 3, 3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럼 이거에 대한 SN은 어떻게 되냐 3, 6, 9, 12 해서 3N 되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발산을 한다고.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과 다르게 급수는 일단 1 되는 걸 봐주지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급수의 수렴 조건은 수열의 수렴 조건과 다르게 공비가 1인 걸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공비의 절대가 C보다 작을 때만 수렴을 해. 근데 웃긴 건 야 봐봐. 등비수열학 공식에서 여기는 R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면 캔을 N번 무한대로 곱한 이 친구는 뭐가 돼?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럼 분자에 뭐가 남고? 1만 남게 되고 A만 남게 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하는 등비
급수 공식. 니네가 앞으로 한 1000번은 쓸 공식이야. 자, 원래 원칙상으로는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야 되는데 원칙은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데 자, 그것이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거를 확인했으면 바로 이 등비 급수 공식. 자,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지 뭘 곱하는지만 니네가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자, 예를 한번 적어볼게. 요 예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되게 기본적인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 만약에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인 자, 요거의 합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더하기 땡땡땡이라는 건 뭐다?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등비수열인 걸 확인했어? 등비수열인 걸 확인했어? 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수렴하지? 그 요거의 합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반항 구하고 n 보내고 이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등비급수 공식 이용해서 i 신고 4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2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것은 점점 8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게 10리터짜리 비커가 있었어요. 10리터짜리. 그래서 처음에 4리터 채우고 그 다음 요거의 반토막인 2리터 채우고 그 요거의 반토막인 1리터 채우고 자, 이런 식으로 반반반만 채워나가게 되면 그 값이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8리터에 가까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냐? 자, 극한값이 8이 되게 된다. 자, 또 하나의 또 간단한 예를 한번 더 볼게. 자, 이건 좀 적어 두시는 게 니네가 좀 이 부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자, 근데 시그마로 표현되는 경우도 좀 볼까? 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3 곱하기 5분의 1의 n 더하기 1제곱. 야, 이게 꼭 n 빼기 1이 아니어도 이거 등비수열인 거 알잖아. 등비수열인 거 알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에 공비가 5분의 1? 그럼 수렴해? 그럼 우리가 뭘로 시작하는지는 뭐 한다? 여기다가 실제로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25분의 3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초항. 그리고 공비가 5분의 1 사실 아니까 1 빼기 5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하는 자,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 급수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그마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자, 처음 숫자 집어넣어서 초항 확인하고 지수의 밑 보고 공비 확인하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에다 25로 곱해요. 자, 여기다 25 곱하면 3이에요. 25 곱하면 25예요. 25 곱하면 빼기 5예요. 정답은 그래서 20분의 3에 점점 수렴을 하는구나. 이 수열의 합은 점점 그 합이 20분의 3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라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네. 자, 등비수열은 공비가 1인 걸 허락을 하지만 자, 등비급수는 공비가 1인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게. 요거 밑줄 치자. 자, 요 급수의 수렴 조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야야야야야 여기는 A지? 지수랑 상관이 없는 이 친구가 아싸리 0으로 그냥 시작을 해버리면 뭐 공비가 얼마든 상관없이 0000의 합이니까 되고 만약에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면 자, 공비가 -1과 1 되고 근데 R이 1인 게 불가능하다는 거에 반드시 유의를 해주셔야 돼.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가 1인 거 봐줬어. 등비급수에서는 공비가 1인 거 봐줄 수 없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등비급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밑에는 급수의 성질이야. 야, 급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해볼게. 얘들아, 급수는 이거야. 리미트의 개념하고 시그마의 개념이 합쳐진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리미트에서도 성립을 하고 시그마에서도 성립하는 게 돼야 돼. 근데 시그마 곱하기 전개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전개된다 안 된다? 곱하기 시그마에서 안 된다. 그래서 급수도 곱하기 전개 안 됩니다. 자,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질만 정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실습에 튀어나가고 자, 숫자 튀어나가고 시그마의 성질이죠. 극한의 성질이고 자, 덧셈 뺄셈이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되는 요거 계산되지만 자, 요건 안 된다는 거. 곱은 안 된다는 거. 자, 안 되는 거지만 적어둘게. 자, 세 번째 뭐는 안 된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의 급수하고 자, bn을 곱한 이 친구의 급수는 되지 않는다. 자, 누가 되지 않는다? 곱은 전개 안 된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의 급수를 곱하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bn의 급수를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나누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나누기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라는 사실만 니네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등비급수 활용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기출문제가 졸라 많아요.
등비급수 활용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문과이과 동창적으로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한 유형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출문제가 있고, 근데 이과들이 이제 요거를 수능에서 배우지 않은 이유도 문과들은 계속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수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만 한 10,000문제는 될 거야. 에이 뻥치지 말아요 하면 보여줄 수 있어. 한 10,000문제는 될 거야. 10,000문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수능 평가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 등비급수 도형 활용은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아마 니네를 되게 괴롭힐 거야 분명히.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상당히 좀 쉽게 푸는데 이거 분명 니네 되게 어렵게 다가올 거거든? 근데 요것만 한번 생각할게. 자, 길이 b는 닮은 b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가 어떤 도형들이 닮은 도형들을 가지고 길이 b를 구해서 우리가 공비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길이 b는 닮은 b, 그리고 넓이 b는, 자, 우리 왜 길이 비율의 제곱을 해야지 넓이 b가 되기 때문에, 자, 넓이 b는 바로 자, 닮은 b의 제곱이 된다라는 이런 메모도 같이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뒷부분에 가면 다 해당하는 내용들 나오게 되는데, 자, 길이가 3분의 1이면 넓이가 9분의 1 되는 건 닮았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공비를 계산할 때, 자, 공비를 계산할 때 만약에 그 도형들이 닮은 도형이 된다고 한다면, 자, 닮은 b 가지고 바로 공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거를 좀 기록을 따로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근데 이제 뭐 등비급수와 순환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니네 순환소수 옛날에 기억나냐? 이거 분수로 바꾸는 것도 다 기억나? 야,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근데 일단 이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이지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0.17의 땡이야.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90분의 16이야. 야, 봐. 순환마디라 하고 비순환마디라 해.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적어주고 비순환마디의 개수만큼 0을 적어준 다음에 전체 숫자 17에서 비순환마디인 1을 빼주는 이것이 바로 순환소수로 바꾸는, 순환소수를 자,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왜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딱 한 번 보여줄게. 야, 얘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0.1777777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7 더하기 1000분의 7 더하기 만분의 7 더하기 만분의 7 얘를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사실 이것도 뭐야?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급수인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10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두는데, 자, 뒤에 있는 이거 등비급수 공식 아까 뭐랬지? 자, 1-R분의 1. 네가 뭘로 시작을 하고, 자, 뭐를 곱하는지 등비수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긴 뒤에는 이 친구들은 뭘로 시작을 하고 100분의 7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10분의 1을 곱하고 있는 등비급수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90으로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 분모 분자 9 곱하면 얼마냐? 90분의 9. 집중해줘. 요거 분모 분자에 100 곱하잖아? 그럼 이 친구 7이야. 얘가 100 곱하잖아? 그럼 100이야. 나 100 곱하잖아? 빼기 10이야. 90분의 7, 90분의 9. 두 개 더해주면 바로 90분의 16이 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순환소수지만, 자, 등비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것도 지금 예로 적어두세요. 적어 빨리.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옛날에 우리가 배웠었던 순환소수를 이렇게 등비급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뒷부분. 자, 100분의 7로 시작하고 계속 10분의 1을 곱하고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 통분해 주시면 같은 거 나온다는 거. 바꿀 줄 알지? 갔다 와.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다 마무리됐고, 이제 대표형 몇 개 설명하고 또 쉬는 시간 한번 가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설명할 테니까, 자,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급수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 급수. 자, 내용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급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에서부터, 자, 일단 급수를 배우고 나는데 급수가 뭔지를 모르면 좀 골 때리잖아. 그래서 급수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 급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급수가 뭐냐라고 하면 SN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급수라 한다. 그래서 급수의 표현 방법 총 4가지.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 세 번째 항, 땡땡땡 돼서 n번째 항 지나서 땡땡땡, 이거 계속 더해 나가겠다. 급수의 표현 하나.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 나가겠다.
자, 무한대번째 항이 없는데 내가 거기까지 계산하겠다는 건 계속 더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리미트,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sn. 자, 의미상으로 이야기는 제가 편한 거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제일 플러스 식 뭐냐면,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나중에 할게. 자, 샵을 먼저 한번 계산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확보해 주시고, 자, ak라고 하는, 자, 요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순서로? 요 순서대로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고,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고.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수원이네. 요거는 수원의 극한이네. 그러니까 급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은 사실 별로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주제 뭐였냐? 중요한 것만 설명하는 거야. 자, 어떠한 급수,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an까지 급수가 수렴했다. 자, 요것이 알파라는 어떤 값을 갖는다. 이게 수렴했다는 뜻이거든. 그럼 요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라 생각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게 아니야. 자, 요 숫자를 더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놈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 되셔야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이후에 이것저것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자, 마지막.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라는, 자, 등비 급수는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게 되고, 그거의 극한은 바로 1-r분의 a. 자, 등비설의 합공식에서 유도된 거야. 자, 요 세 주제가 일단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자, 앞에 다 정리했었던 부분인데, 자, 그 중에서 그나마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 자, 그럼 지금부터 예제 문제 몇 개 설명하고, 자, 상태 또 메롱이야. 자, 예제 문제 몇 개 설명하고, 자, 22개 유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호시야. 야, 이번에도 껍질이 2개면은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독립시행으로. 오이차! 독립시행. 자, 이과 정도는 또 여기서 확 통률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해줘야. 내가 지난번에 우리 그 선생님들 카톡방에다가, 선생님 애들의 뭐 노력은 다, 정규음표를 따르기 때문에 했더니 크크크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수학을 배운 사람들이 통하는 이게 개그. 정규음표를 따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 야, 첫 번째 문제는 순수하게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수열 A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인데,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SN 주어진 상황에서, 자, 이 급수를 지금 현재 계산해 달래. 그러면은, 재준아, 답 얼마인지 알겠어? 이 문제 정답 얼마인지 알겠어? 3분의 2야. 자,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수의 어떤 용어와 표현을 이해할 수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볼게. 자, 선생님, 요 말의 의미가 바로 어떤 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했냐면, 이거 계속 더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리미트. 자,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의 극한을 구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 친절하게 sn이 주어져 있어요.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저거의 극한은 3분의 2가 되니까 정답 바로 얼마다?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급수의 의미가, 자, 뭔지를 알고 있느냐. 자, 네 가지 표현이 있다 했는데, 자, 이거는 바로 어떤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을 계산하겠다. 자, 그 극한은 얼마다? 3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개 쉽죠? 넘어가요. 두 번째. 자, 이제부터 급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급수 구하는 순서는 3단계. 아까 우리 급수의 4가지 표현 중에 잘 밑에 있던 표현,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그 다음 무한대로 보내면 돼. 자, 급수의 합을 구하는 순서 다시 한번 적어둘까 우리? 첫 번째 일반항 AK 구하고, 두 번째 시그마 씌워서 시그마 AK 씌워가지고 SN 계산해주고, 자, 세 번째 뭐 하면 된다?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1번, 2번 단어는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수열, 수원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n 무한대로 보내는 것만 방금 전달했던, 자, 수열의 극한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 급수를,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급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야, 봐봐. 여기에 급수의 합이 아니라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래도 급수인 이유는 더하기 땡땡땡. 계속 더해 나가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의 급수를 조사를 해볼게. 얘가 첫 번째 항이겠지? 뭐 밑에 1의 제곱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두 번째 항이죠. 얘가 세 번째 항이죠. 그럼 요 정도를 보고 뭘 추정해야 된다? n번째 항을 추정을 해줘야 돼. 그럼 위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3, 5, 7. 그건 2n 더하기 1이네?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에는 세 번째 항이 1제곱, 2제곱, 3제곱이니까 n번째는 밑에 1제곱, 2제곱, 3제곱 다다다 해서, 자, n제곱까지 갖고 있는 요것이 바로 뭐다? AN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해볼게. 야야야,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가 바로 시그마 K제곱이네. 1부터 N제곱까지 합. 그럼 요거를 내가 뭐라 표현했으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근데 위에는 2N 플러스 1이랑 이 친구 약분되고, 자, 번분수로 뒤집어지면 뭐가 되게 되냐면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6이 뭔가 좀 대단히 많은 거 한 것 같지만 아직 일반항 구하는 중인 거야. 이게 1단계인 거야. 근데 이걸 합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예쁘게, 자, 부분분수로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로 치진 거. 자, 이것이 바로 an을 정리한 1번 단계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단계.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n번째 한가잡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씌워야 돼.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변수를 k로 바꿔서 6 곱하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돼. 그래서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축차 대입하는 거 할 줄 안다 가정하고, 그럼 6 곱하기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이 수열의 n번째 한가지 합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예요? 이거 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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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급수는 얼마다? 자, 6에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의 극한은,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6 곱하기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자, 이거의 극한은 6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지금 한 게 뭐냐? 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숫자를 계속 쓰잖아? 그럼 그것들을 점점 더한 값들이 점점 6에 가까워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수열의 극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급수의 합, n번째 한까지 합이 점점 이렇게 6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 자, 이제 몇 개만 하자고. 합구하는 것만. 자, 지금 또 이렇게 다른 표현. 자, 방금 전 문제는 마지막에 더하기 땡땡땡으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대놓고,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 마지막 표현, n 무한대로 보내는 거 마지막에 하는 표현.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바꿔줄 수가 있냐면, 자, 갈게. 자, 이 수열의 무한대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냐?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나중에 하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를 구하라고. 그리고 저기는 변수들을 전부 다 뭐로 바꿔준다? k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럼 루트, 자, 2k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자, 2k 마이너스 1에, 자, 루트에, 자, 4k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렇게 저 급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일단 찢어놓은 거야. 단계적으로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고 하는 순서대로. 야,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요거 2k-1이랑 2k 더하기랑 곱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요렇게 약분하잖아? 그럼 뭐가 남게 되냐면 루트 2k-1분의 1이 남고, 자, 얘를 요렇게 약분하고 나면 2k-1이 약분이 되니까 밑에 누가 남다? 루트에, 자, 2k 플러스 1분의 1이 요렇게 남게 돼요. 시그마 k는부터 n까지. 자, 리미트, 자, 얘는 무한대로 보내고. 자, 이렇게 일단은 합의 형태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찢어놓은 거야. 자, 그럼 여기다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과정은 뭐 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서술형적으로.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합을 지금부터 한번 축차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루트 1분의 1 빼기 k 대신에 1 대입하면 루트 3분의 1을 뺀 게 첫 번째야. 자,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5분의 1이 두 번째 항. 자,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바로 n번째 갈게. 자, 마지막 n번째 집어넣어 주시면 떼떼떼떼 해서, 자, 루트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자,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얘랑 얘랑 사라져서 결국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1 빼기 요거, 자,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거의 극한은 1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의 급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을 구하고 무한대로 보내는 걸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 그 분해를 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과정은 과정대로, 무한대로 보내는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대로, 자, 따로따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급수 형태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바꿔 주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도 방법은, 야, 그러니까 로그를 포함하든 루트를 포함하든 뭘 포함하든 다 똑같아.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건 무조건 세 가지 순계로 해주면 돼. 끈에는 지금 현재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뭘 해야 돼? 일반항을 계산을 해보셔야 돼. 야,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 이 친구가 세 번째 항이라고.
이게 세 번째 항이라고. 이 친구가 세 번째 항이라고. 그럼 이 친구의 n번째 항을 추정해보면 자, 로그 n번째 항을 추정해보는 거야. 자,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n번째 항은 아마 n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자, n 더하기 1의 제곱이 바로 n번째 항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얘를 좀 더 간단히 해보면 선생님 로그에 얼마가 되냐면 요거 n제곱 더하기 1에서 1 빼니까 n제곱 더하기 2n이고 자, 위에 친구는 n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 밑에 친구를 또 한번 인수분해를 했어. 그래서 로그에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이제 합을 구하기 위한 단계는 마무리된 거야. 2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러나 2단계 뭐라고? 2단계. 2단계 뭐? 합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합 구해볼까? 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인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 보면 자, 선생님 k 대신에 1 넣으면 얼마야? 자, 일단 뭐 시그마 과정 좀 써볼게. 1부터 n까지 요거 자, 로그에 k 곱하기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 그러니까 적지만 말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자, 이제 k 대신에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로그에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자, k 대신에 1 집어넣는 거야.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로그에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자, k 대신에 3 대입하면 로그에 얼마냐면 자,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자, 이래서 마지막 n 대입해 주시면 자, 로그에 n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수열의 합이다.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다 곱해야 돼. 자, 진수끼리 곱해야 되는데 여기는 2랑 여기는 2랑 약분되고 여기는 3이랑 여기는 3이랑 약분되고 여기는 3이랑 여기는 3이랑 약분되고 여기는 4랑 여기는 4랑 약분되고 그럼 결과로 남는 게 얘랑 얘랑 남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분돼 사라지겠구나. 자, 그래서 SN이 로그 자, n 더하기 2와 1을 곱한 n 더하기 2분의 자, 2하고 얘를 곱한 2n 더하기 2가 참 힘들게 구한 이 시열의 SN이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친구가 2가 되기 때문에 급수는 로그 2. 리미트 자, n을 무한대로 보낸 SN의 급수는 그래서 바로 자, 로그 2가 나오게 된다. 이건 내신밖에 안 나와요. 내신밖에 안 나와. 모의고사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본 적은 없는데 내신에서만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더럽잖아. 시간 잡아먹으려고 자, 내는 문제들인데 자, 다시 한번 급수를 구하는 순서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요거까지 설명하고 쉽게. 자, 이 급수에 대한 설명.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놈은 수렴을 할까? 아니면 발산을 할까? 수렴을 한다면 과연 얼마에 수렴할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고 싶은 거야. 야, 이것도 내신에 사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수능에 안 나와요. 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에 대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 중요한 얘기야.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니? 내가 지금 쓰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봐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n의 극한이 알파면 요거 이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의 2n과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a의 2n 빼기 1은 수렴한다라는 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어볼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지민아, 맞는 말 틀린 말 하나, 둘, 셋? 맞는 말이야. n의 값이 극한이 수렴하면 n이 충분히 큰 거니까 요것도 알파로 수렴하고 요것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요거야. 야, 요 명제 역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립 안 한다. 하나, 둘, 셋. 성립 안 한다. 왜 안 한다? 얘는 얘대로 수렴하고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수렴해버리면 전체 수열은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뭔 얘기? 선생님, AN이라는 수열을 확인해봤는데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처럼 홀수는 홀수 번째대로 수렴하고 짝수는 짝수 번째대로 수렴하는데 그 둘이 다르면 중요한 얘기야. 이거 풀 때 쓰거든. 자, 어떤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는데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대로 수렴을 하고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대로 수렴하는데
그 둘의 결과가 다르면 전체 수열의 극한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요 주제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 자, 왜 이 문제가 좀 까다롭냐면, 야, 이 수열의 합을 구하잖아? 그럼 홀수 번째 한까지 합 구하는 거랑 짝수 번째 한까지 합 구하는 게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항의 교대가,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는 뭘 조사하셔야 되냐? 적으세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S2n과 2n이에요, 2n.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S2n 빼기 1의 급수를 비교해서 자,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 자, 항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면 이거 분명 니네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할 거야. 약간 개념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항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복이 되는 이런 형태의 급수를 띈 경우는 자, 2n번째 항까지 합과 2n 빼기 1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을 각각 조사해서 그 둘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 당연한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하면 그건 꽝인 거고, 얘도 얘대로 수렴하고 얘도 얘대로 수렴하는데 그 둘이 서로 다른 것도 꽝인 거고, 자, 얘도 얘대로 수렴하고 얘도 얘대로 수렴하는데 그 둘이 서로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 수렴한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S2n과 S2n-1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 자, 요렇게 하시면 돼. 자, 봐봐. 자, 먼저 S2n과 S2n 빼기 1을 물론 바로 구하면 좋은데 헷갈리면 있잖아. 나열을 먼저 해보는 게 되게 좋아. 가볼게. 자,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자, 다시.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한까지 합이야. 그럼 두 번째 한까지 하면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3 빼기 3분의 5가 첫 번째, 두 번째 한까지 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야. 됐냐?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두 번째 한까지 계산한 거야.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2 넣어봐. 야, n 대신에 2를 대입하겠다는 건 네 번째 한까지 합을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얘랑 날라가니까 바로 그 값은 3 빼기 4, 5분의 7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요게 이 식에 n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결과야.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3 넣어볼까? n 대신에 3 넣으면 여기까지 합이야. 그럼 요거랑 사라져서 결국에 3 빼기 7분의 9가, 자, 3 빼기 7분의 9가 바로 S2n이란 수열의 세 번째 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S2n이 3 빼기, 자, 규식 보세요. 3, 5, 7 규식 보세요. 자, 2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 그래서 이 친구의 극한은 얼마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친구 1이기 때문에, 자, 이제 급수의 6번째 유형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급수의 표현이 4가지 표현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지금 현재 나열된 형태야. 그래서 이 나열된 형태를 좀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자, 이게 지금 급수에서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항이야. 이게 첫 번째 항 아니에요. 급수에서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항은 요거야. 그럼 급수에서 구하려고 하는 두 번째 항은 얘야. 그래서 급수에서 구하려고 하는 n번째 항이 바로 얘야. 근데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a의 극한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수열들을 계속 더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급수의 세 번째 표현 방법, 두 번째 표현 방법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로 안에, 자, an 빼기, 좀 거지 같지만, 자, 2n 빼기 1의 제곱에, 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다다다다 해서 2n까지. 자, 요거의 값이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렴한다. 자, 요것이 수렴한다. 요것의 값이 알파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수열하는 수열함 an에 대해서 급수 이것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이 장문의 문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an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체 이런 수열의 합들을 구했는데 그거의 극한이 이렇게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얼마다? 0으로 수렴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an과 요 분수식의 극한이 서로 다르면 요거의 극한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의 극한과, 수열은 모르지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여기 있는 친구, 자, 2n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다다다 해서, 자, 2n까지 극한이 같은 값을 가져줘야 이 급수 안에 들어있는 0이 되고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 자, 급수가 수렴하기 좀 아까 개념을 설명했던 두 번째 중요한 주제였죠.
자, 어떤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극한이 0이 돼야 돼. 자, 이것이 0이 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게 되면 티끌모아 타산으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의 극한은 반드시 0이 돼주셔야 된다. 그래서 얘랑 얘랑의 극한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밑에 거 전개하면 4n제곱으로 시작을 할걸? 자, 위에 거 전개하면 1부터 n까지 합의 2배이기 때문에 이건 n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다? 바로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극한은 중요한 게 계산은 뭐 앞에서 다 했었던 건데 자, 개념적인 부분들. 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선 자, 급수. 나 급수인데 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선 n번째 항의 극한값이 0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기호로 바꿔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야. 7번 갈게. 자, 선생님 흥분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 중인데. 근데 친구 방학에는 안 나오고 방학에 안 나오고 방학 끝나면 온다고? 똑바로 공부하고 오라 그래. 또 이상한 게 뭐 또 공부를 또 이렇게 얼서프게 해오면 아니야 똑바로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오라 그래.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얘를 니네가 이런 문제 보면 사실은 이제 근과 계수관계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근을 구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된다. 근데 보통 만약에 이것이 합이나 아니면 곱분의 1이라든지 뭐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이라고 하면 보통 근과 계수관계를 사용하는데 알겠지만 이렇게 두 근의 차이는 뭐 곱셈공식 변형도 해야 되고 좀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 그래서 혹시나 이 식이 자, 인수분해에 대해서 계산되는 거 아닌가? 한번 살짝 의심해보면 또 된다 이거야. 자, x제곱의 개수인 2n 빼기 1과 자, x제곱의 개수인 2n 더하기 1에 자, 뒷부분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심어주시면 자, 크로스로 곱한 게 자,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깔끔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요. 바로 2n 빼기 1분의 1과 자, 2n 더하기 1분의 1로 이렇게 근을 판단할 수가 있겠다. 물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근하고 왼쪽 근하고 오른쪽 근하고 누가 더 크다? 자, 이 두 개 근 중에 누구의 근이 커요? 자, n 대신에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 봐도 알겠지만 이 숫자가 작지? 이게 큰 근이지?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게 바로 2n 빼기 1분의 1 빼기 자, 2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요 수열에 대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급수를 계산해 달라.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보자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하셔야 돼. 자, 급수의 네 가지 표현. 첫 번째 나열된 형태. 두 번째 이런 급수 표현. 세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내자 sn. 마지막 네 번째가 계산하기 위한 형태인데 그 이걸 계산하기 위한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자, n을 무한대로 바꿀게요. 근데 물론 숙달이 되면 나중엔 금방 해. 처음에는 자,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계산한 다음에 바로 변수를 2k-1분의 1 자,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분해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야, 솔직히 아까 너에게 자, 수원에서 니네가 사실은 이게 연습이 말이 된 친구들은 벌써 알 거야. 자, 우리가 k 대신에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때문에 바로 상쇄되거든. 그러면은 k 대신에 1 대입한 왼쪽 칸과 k 대신 n을 대입한 오른쪽 칸만 남게 된다는 걸 사실은 알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무조건 하지 말고 대입을 좀 해보셔야 돼. 왜냐면 이렇게 엇갈려 사라지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하나 건넜다 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자, 숙달이 좀 된다면 자, 1분의 1 빼기 자, 2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극한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숙달이 되면 계산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좀 되면은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과정대로 설명해 주시면 서술형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서술형에서 크게. 8번 볼게. 자, 급수 활용.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응용 문제라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야, 근데 이거 지금 방금 전 문제랑 똑같아서 식만 세고 간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게 좀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기는 겉보기는. 근데 내가 지금 얘를 뭐냐면 y축에 평행한 x는 n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자, x는 n이라는 걸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럼 즉 이 둘의 함수값의 차이를 지금 내가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함수값의 차이를 지금 현재 더해보고 싶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형태를 보시겠지만 알겠지만 마지막에 더하기 땡땡땡으로 끝나는 건 계속 더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 바로 급수구나.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일단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선분 pn과 qn을 연분한 선분의 길이고 그럼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계산한 다음에 선분 자, pk와 qk 사이의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여기다가 n 대입해주면 이 친구 바로 뭐다? 함수값인 얘는 바로 2n 빼기 1분의 1. 자, n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다? 이 친구는 자, 2n 더하기 1분의 1. 그 얘에서 얘를 빼면 방금 앞에 했던 문제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바로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자 2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저 앞에 있는 계산이랑 뭐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식 세워준 정과도의 가정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잘 봐야 돼. 더하기 땡땡땡. 계속 더하겠다는 뜻이구나. 급수구나. 급수 표현 써주시고 계산 표현 써주시고. 자, 급수의 네 가지 표현들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요거는 사실은 급수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표현 방법이고, 요거는 급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들이고, 그리고 처음에 배우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은 개념을 이해할 때 쓰기 편한 표현이고, 그리고 나열된 형태는 이건 정인 거고. 다 급수의 나름대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급수지만 급수의 정의.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쓰기 제일 쉬운 표현, 푸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쉽게 푸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미를 이해할 때 제일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라서 다 같은 급수의 표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여기도 어렵진 않다. 자, 급수 성질 가겠습니다. 야, 급수의 성질은 우리가 어차피 나눌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급수의 성질은 뭐만 기억하시면 수렴해야 전개한다라는 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수렴하면 전개 가능. 자, 수렴하면 전개 가능. 자, 수렴을 해야지만 자, 급수를 전개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럼 사실은 지금 니네가 딱 봐도 이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왜냐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AN과 BN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또 골 때려져. 불편해. 근데 지금 여기에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다 전개를 하고 상수 튀어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쓰기에 좀 귀찮잖아, 솔직히 시그마 쓰기에. 그럼 이럴 때는 미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n의 급수를 알파라 하고,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bn의 급수를 베타라 하면, 그럼 저거는 뭐다? 2알파 더하기 베타는 19. 그리고 3알파 마이너스 2 베타는 얼마? 18.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크게 이것도 뭐 소수령에서 감점당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며. 수렴한다 했으니까. 자,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있어. 만약에 여기서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물어봐서 건이가 자,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 전체를 CN이라 치환을 하고 이 전체를 몰아치면 DN이라 치환을 해. 그래서 AN, BN으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해 주시면 돼. 알겠지? 없으면 A과 Bn이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 없으면 전개를 못하기 때문에 치환을 해주시고, 수렴한다는 얘기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해결해 주셔도 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왜? 가야 된다고? 그래. 어쩌라는 거지? 빨리 진도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나 간 다음에 진도 다 안 끝나면 좀 곤란하니까 선생님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라 뭐 그런 뭐 맞잖아. 아닌 건 아니잖아. 그지? 엎드려 뻗쳐 새끼. 싸가지고. 웃긴 새끼. 자,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실제로 뭐 수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부터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다시 시작이 된 거야. 옛날에는 다 아까 얘기했지만 문과 이과가 이 등비급수 항상 나왔거든. 도형활용이. 근데 지금 이과 안 나오다가 니네 때부터 다시 이제 등비급수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이 중이 아주 핫한 유형. 근데 문과는 안 하겠지. 대신 이과만 하겠지. 그럼 이제 더 더럽게 나오겠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기출문제 보면 아우.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도형 활용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자. 야, 봐라. 이거 분모가 항이 하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초보자의 마인드로 우리 천천히 한번 나눠 생각을 한번 해볼게.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왼쪽은 18의 n 빼기 1승분에 자, 2의 n 더하기 1 제곱이라 썼고, 자,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18의 n 빼기 1 제곱분에 자, 3의 2n 마이너스 1 제곱이라 해서 자, 요거의 급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그럼 일단 먼저 이 수열이 등비수열인 거 인정? 등비수열인 거 인정? 인정? 공비 얼마? 요 수열 전체 공비 얼마? 자, n값이 커짐에 따라 밑에는 18을 곱하고 위에는 2를 곱하니까 이거 공비 9분의 1이지? 그럼 공비가 9분의 1인 급수니까 이거 뭐 한다? 수렴해요. 그럼 이 친구는 공비가 얼마인가요? 자, 밑에는 가는 갈수록 18을 곱하고 위에는 점점 9를 곱하네? 그럼 18분의 9니까 이건 공비가 2분의 1이고 그럼 이 친구도 뭐 한다? 수렴. 그럼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물론 뭐 약분을 해도 되는데 자, 귀찮아가지고 n 빼기 1제곱 자,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바로 18의 n 빼기 1제곱분의 자, 3의 2n 마이너스 1제곱. 자, 지금 10번 유형부터 22번 유형까지 모두 다 이거 씁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a
자, 니네가 이제 내 농담 아니고 한 1000번은 써. 1000번. 수능 볼 때까지 1000번은 쓴 공식. 자, 등비 급수가 공비의 절대값 C보다 작으면 수렴을 하는데 그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일반항 구하고 합 구하고 무한대 보내야 되는데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공식 만든 거야. 자, 네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 뭐를 곱하냐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바로 그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가볼까요? 야, 이거 n 대신에 1 넣으면 초각 나오는 거야. n 대신에 1 넣으면 분모는 1인데 분자가 4니까 얘는 4로 시작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비가 9분의 1이 되니까 1-9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 같은 걸 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 생각하고 결과만 사용을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그럼 이 친구는 n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이에요. 3.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얼마? 2분의 1이니까 자 1-2분의 1. 뭐 번분수 계산한 건 니네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자 이렇게 등비급수 합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분수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등비급수의 합. 자 공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식을 적극적으로. 자 다시 원래 이건 뭐라고? 아 이건 원래 등비설의 합공식은 여기서 유도가 되는데 공비의 절대값 C보다 작으면 이 녹색 부분이 1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핑크색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다.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주 나와. 야, 니네 그거 기억해야 돼. 니네 등차랑 더하면 등차 되냐?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된다. n에 관한 1차식이랑 n에 관한 1차식 더하면 n차가 되잖아? 그럼 등차랑 곱하면 등차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빨리 하나 둘 셋? 안 된다. 왜? n에 관한 2차식 되기 때문에 등차설이 안 돼요. 그러면 등비설이랑 곱하면 등비설 될까 안 될까? 하나 둘 셋? 돼요. 등비설이랑 더하면 등비설 될까 안 될까? 둘의 공비가 같으면 돼. 공비가 같은 등비설 두 개를 더하면 등비설이 돼. 등비설의 공비가 다른 두 개를 더하면 등비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등비설 곱하기 등비설은 등비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등비설 곱하기 등비설은 등비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당연한 얘기인데 뭐하러 적으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등비설을 한번 나열을 해볼 텐데 A, AR 제곱, AR 세제곱인 자 이런 등비설이 존재를 했는데 자 요 항들을 각각 제곱한 수열들을 나열해 봤더니 첫 번째도 제곱, A제곱, R제곱, A제곱, R 4제곱, A제곱, R 6제곱 그러면 또 AN의 세제곱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A의 세제곱, 자 A 세제곱의 이게 R 세제곱, 자 A 세제곱이 R 6제곱처럼 자 우리가 등비수열을 제곱하잖아. 그럼 초항도 제곱이 되고 공비도 제곱이 돼. 자 등비수열을 세제곱하잖아. 그럼 초항도 세제곱이 되고 곱하는 공비도 세제곱이 돼. 상식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돼. 자 원래 두 개의 등비수열이 있을 때 곱하잖아. 그럼 초항은 초항끼리 곱하고 공비는 공비끼리 곱하고. 가볼까? 자 어떠한 등비수열 집중해 주시고 자 등비수열의 급수가 2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니는 무슨 식을 쓸 수 있는 거냐면 1-R분의 A가 바로 2가 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어떤 등비수열의 급수가 수렴한다. 물론 당연히 R은 마이너스 1과 사이에 있어야겠지? 근데 두 번째 표현 자 보세요. 등비수열의 각각의 항을 제곱한 놈을 더했다. 그럼 이 친구는 뭘로 시작한다? 초항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이 친구의 공비는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등비설의 공비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의 공비는 R제곱이라 1 빼기 R제곱. 자, 요것이 얼마다? 3분의 4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자, 등비설을 세제곱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초항은 초항대로 세제곱 자, 공비는 공비 나름대로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를 계산해 봐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솔직히. 자, 근데 이거 연립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1 빼기 R하고 1 더하기 R로 인수분해하고 A하고 A의 곱으로 얘를 분해를 한 다음에 1-R분의 A라고 하는 이 친구가 2, 여기 2. 그럼 요 친구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 자, 그래서 요거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A가 2 곱하기 1 빼기 R이고 자, 요 친구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 했는데 이 친구가 2라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요건 나머지 3분의 2. 그럼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3A가 2 곱하기 1 더하기를 돼서 자, 두 개 뭐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그냥 기본적인 산수 계산인데 뭐 인수분해 하는 정도만 니네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등비설과 등비설을 곱하면 새로운 등비설이 만들어지는데 초항은 초항대로 공비는 공비대로 곱해 주시면
자, 새로운 등비 수열의 초항과 공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12번. 이거 되면 쉽죠? 야, 등비 수열이냐 등비 급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해야 된다. 자, 얘는 지금 현재 등비 수열이 아닌 등비 급수에 대한 수렴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공비랑 상관이 없는 초항의 형태를 띠고 있는 x 빼기 3이 아싸리 그냥 0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자, 공비값에 관계없이 항상 수렴하니까 자, 지수랑 상관이 없는 이 친구가 아예 0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 급수가 수렴하게 한 방법 하나. 자, 두 번째 1 빼기 4분의 x제곱인 자, 지수에 미친 공비가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주의해 주셔야 돼. 자, 등비 수열이라면 공비가 1인 거 봐줘. 33333도 3으로 수렴하거든. 근데 등비급수는 걔네들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발산을 해서 공비가 1이 된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건 답을 한번 구해보면 야, x가 3이거나 넌 뭐냐? 자, 일단 양변에 1을 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에 1을 빼면 얘는 0. 그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고 뭐다면 8보다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뭐가 있다? 풀마 1이랑 풀마 2란 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3에다가 자, 풀마 1, 풀마 2면 뭐 이렇게 상쇄되니까 바로 3이 정답이 되게 되더라. 뭐 이렇게 x의 값들, 범위들 정수, 범위 안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야, 어려운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이라는 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아싸리 초항이 0이 되거나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 오케이?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3번 문제. 근데 사실은 여기가 조금 더 많아. 이게 좀 유형이 좀 우리 좀 원래 온류가 좀 많은 모든 유형을 담아 놓자. 그래서 이제 유형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그 뭐야 그거 3학년 올라갈 때 이거 미적분 2 이거 B2 할 거거든. 이거랑 조금 다른 이제 B2를 할 건데 그때는 선생님이 주요 문제만 할 거야. 주요 문제. 지금처럼 대표형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만 하면 딱 풀 수 있다라는 주요 문제 위주로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일단 올류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연습한다. 유형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갈게. 야, 등비급수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 뭐야? 자, 초항이 7분의 x고 공비도 7분의 x야. 그래서 이거는 초항인 7분의 x가 0이 되거나 그럼 공비인 7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근데 사실은 요게 먹히기 때문에 자, 굳이 얘는 경우를 나눌 필요 없이 바로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그죠? 7분의 x가 0이 되는 것도 포함되니까. 그럼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7하고 7 사이거든?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최대값을 m이라 했으니까 바로 m값은 얼마다? 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볼까? 6분의 1 빼기 6의 제곱분의 1 더하기 6의 3승분의 1 아유, 낚으려고 여기 좀 빼기.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초항 얼마? 초항 얼마? 6분의 1 공비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6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 자, 등비급수의 부호가 풀마가 된다는 얘기는 공비가 음수라는 얘기. 자, 공비가 음수인 이 부분만 니네가 좀 주의해 주시면 이것도 뭐 전혀 어렵지. 뭐 아는 문제라 볼 수 있겠죠. 2지. 자, n값은 6이고 자, 공비가 음수인 부분에 주의를 해달라.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자, 이 페이지 자체를 넘어가세요.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우리가 사실은 일반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교육과정 빠졌는데 자, 온류가 좀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넣어놓은 건데 낼 수가 없어. 지워버려. 아니, 그냥 X 쳐. 뭘까 뭐 지울 것까지 있어. 그냥 X 치면 되지. 그래서 숙제할 때 14번 유형에 대한 부분은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나올 것만 가르칠게. 나올 것만. 자, 이번에 시험 니네 그 수열 파트에서 내가 기출문제 봤는데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 아예 없었어. 다른 학교도 뭐 다른 지역도 점화시기 해서 저거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 없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확실히 제거된 게 맞다. 자, 넘어갑니다. 14번. 15번 갈게요. 자, 이거 나왔냐? 야, AN과 S4, 야, 이건 뭐야? 뻔한 거지. 뭐, SM 빼기 SM 마이너스 1이. 자, A이 된다는 사실. 근데 주의할 점. 극한에서는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뭐 2 이상의 자연수냐 따위를 생각할 필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급수는 첫 번째 항도 내가 나름대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2 이상의 자연수 사용하고 자,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용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알아. 사실은 뭐냐면은 선생님 이거 등차 절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SN에서 SN 빼면 AN 되는 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SN이 주어진 상황에서 요거 구해라. 자, 니네가 구별을 해야 돼. 객관식이고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거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뭐라 그러냐면 S형이 0이면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했어. n의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에 n 대신에 0을 집어넣어 0이 되면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설명했지만 근데 그건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 나왔다. 그럼 반드시 무조건 이 원칙을 따라주시고 자, 서술형이 아닌 경우다.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그냥 AN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 자,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그러면 서술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AN 뭐 지난번 얘기했지만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4n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자, n 대신에 1 집어넣어 6 되니까 이것도 n 대신에 1 집어넣어 6 돼서 자, 4n 더하기 이렇게 바로 쳐주시면 끝이거든. 근데 그거 하면 돼. 근데 서술형 풀이 좀 설명할게. 잘 들으셔야 돼. 자,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하셔야 돼. 선생님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값 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6이고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SN에서 SN-를 빼는 거니까 자, 바로 2n제곱에 더하기 4n에서 자, 뭘 빼냐면 자, 2 곱하기 n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4 곱하기 n 빼기 1이 되고 근데 이건 컨닝해. 저거잖아 어차피. 자, 4n 더하기가 되더라. 이거 뭐 산수 계산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선생님. 자, 그런데 첫 번째 항이 6, 2이므로 자, 1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냥 AN이 자, 4n 더하기 2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거야. 마무리 줘볼까? 자, 그러면 네가 궁금한 건 이거냐? 야, 시그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다. 그럼 AN이 지금 현재 뭐다? 4n 더하기 2더라. 근데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면 값이 4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4n 더하기 6분의 1이더라. 그럼 얘랑 차이가 얼마 차이 난다? 4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4로 나눠 주셔야 자, 4n 더하기 2분의 1 빼기 자, 4n 더하기 6분의 1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거구나. 자, 1 넣으면 얼마야? 6분의 1 빼기 10분의 1이야. n 대신에 2 넣으면 얼마야? 10분의 1 빼기 14분의 1이야. 바로 사라지지. 그럼 어차피 여기다가 n 대신에 1 대입한 것과 여기다가 n 대신에 대입한 게 남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자, 4분의 1로 뽑아냈고 자, 남는 게 n 대신에 1을 대입한 6분의 1과 n 대신에 n을 대입한 자, 4n 더하기 6분의 1이 남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 사라지고 정답은 그래서 바로 자, 24분의 1이다. 자, 등비급 쓰다가 갑자기 여기 딱 나와서 또 책 구성이 좀 약간 아쉬운 거 이렇게 자꾸 까면 안 되는데 대표님이 우연히 이걸 보면 저 유놈 새끼 저거 자꾸만 교재를 깐단 말이야. 이렇게 또 이렇게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교재인데 자, 등비급수 나왔던 건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등비급수로 다시 돌아왔어요. 야, 근데 방금 전게 사실은 뭐 대단한 의미 있냐? SN에서 SN- 빼면 AN 된다는 뭐 그 성질 이용하는 것 뿐이지.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고 베타라 했을 때 자,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급수를 먼저 구해라. 그럼 일단 먼저 이 시그마 안에서의 전개되는 식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그럼 이 친구를 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통분을 하자고. 그럼 이 친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두근의 곱 얼마냐? 야, 두근의 곱 얼마냐? 자, 능령하시면 두근의 곱은 얼마? 뭐 물론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바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자,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얼마냐면 2분의 1이 돼서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시그마 자,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공비가 절대가 C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공식? 1-R분의 1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시작을 하는데 공비도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자, 공비 음수인 거 조심해서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것도 이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진짜 많이 쓸 공식이니까 반드시 이게 까먹질 못해 니네가. 까먹을 수가 없는 공식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근의 공식보다 이제 많이 쓸 공식이기 때문에 자, 이제 17번 문제. 자, 이제 슬슬 응용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닮음이냐 닮음이 아니냐로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좀 기본 문제 중에 하나. 자, 이건 닮지 않았으니까 잠깐 봐보세요.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천장의 길이가 5m인 5m 진짜 레알? 야, 5m인 실에 추를 딱 달아가지고 처음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60도가 되도록 이렇게 딱 놨단 말이지. 그 내가 지금 뭐 했냐면은 처음에 떨어지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였는데 자, 방금 움직였던 부채꼴의 중심각의 3분의 1만큼 이것이 이제 작아진대요. 또 3분의 1만큼 작아지고. 왜냐면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그죠? 에너지 손실이 생기니까 점점 이렇게 작아질 텐데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60도. 요거 우리 뭐 사실은 호도법으로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야, 반지름 길이가 5m면 완벽한 원의 둘레가 몇 미터? 10m일 거야. 근데 10m에 6분의 1이니까 처음 얘가 내려간 거리는 얼마다? 6분의 1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올라간 이 중심각의 크기에 자 3분의 1배만큼으로 작아지게 되면 자 움직인 거리도 3분의 1이 되니까 그 다음은 바로 얼마다? 6분의 10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놈이 그 다음 움직인 거리. 근데 6분의 10에 3분의 1 곱했는데 그럼 그 다음은 거기 또 3분의 1을 곱하니까 그럼 그 다음 친구는 6분의 10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바로 무한등비급수니까 6분의 10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3분의 1을 곱하구나. 이것도 뭐 사실은 응용 문제라고 보기에도 참 뭐 민망한 문제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R분의 1. 자, 공식이 유도됐던 과정 잘 생각하셔야 돼. 자, 등비설학 공식에서 공비의 값이 절대값보다 작아서 사라진 공식으로 나오는 1-R분의 1. 자, 처음에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리고 공비는 얼마가 되느냐?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 넘어갈게. 지금 파이 붙여야 되죠. 파이 붙여야 돼. 그래. 자, 18번 좌표 문제. 자, 등비급수 활용 중에 좌표에 관련된 이 문제들 중에 뭐 독특한 한 케이스 빼고 나머지는 좀 잉여스러운 문제들이 되는데 자, 문제 한번 볼까?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P1, P2, C3가 있었어? 근데 처음에 어떤 점에서 출발했냐면 0,1이란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길이가 1 되게끔 선분 그어서 딱 1만큼 내려왔는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 길이가 1만큼 내려왔고 그 다음 이 길이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이 길이는 4분의 1이고 그럼 이 길이는 8분의 1이고 자 이런 식으로 점이 계속 이동한다면 과연 이 점은 과연 어떤 점에 점점 가까우실 것이냐. 자, 요거 구하는 문제인데 자, 점의 좌표의 문제는 뭐냐? x는 x대로 y는 y대로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혼란 없이 자,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자, 볼까요? 야, 첫 번째 이동에서 자, 빗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수선발 딱 하고 내리면 집중해 주시고 여기 길이 1이면 이 길이 2분의 1,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첫 번째 선분을 긋는 와중에 x좌표는 2분의 루트 3만큼 늘게 되고 y좌표는 2분의 1만큼 감소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동에서. 그럼 두 번째 이동.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야, 방금 흰색 삼각형이랑 이 빨간색 삼각형은 말이야 닮았어요. 길이가 몇 분의 1? 2분의 1이 됐지. 그치? 그럼 x 증가량이 늘어나는 값도 2분의 1로 줄겠다. 근데 중요한 건 y좌표가 처음엔 내려왔지만 그 다음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자, 요거에 2분의 1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다시 더하기 4분의 1. 그럼 그 다음 얘는 또 닮았거든. 선생님, 이 다음 삼각형도 또 닮았어. 자, 우리 노란색 분필. 자, 그 다음 삼각형인 이 삼각형은 방금 삼각형의 또 길이의 2분의 1.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x좌표는 또 2분의 1만큼인 8분의 루트 3만큼 늘게 되고 자, 보세요. y좌표는 또 감소를 합니다. 절대값 반만큼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자, 요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내가 오늘 최종적인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가볼까? 야, 뭘로 시작하냐? 2분의 루트 3으로 시작을 해요. 뭘 곱하고 있습니까? 2분의 1을 곱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문자 2 곱해주시면 얼마? 자, 2 곱하면 1, 2 곱하니까 자, 루트 3이 바로 x좌표의 최종적인 목적지. 자, y좌표 갈까? 자, 뭘로 시작하니? 잠깐만. 이게 사실은 1에서 출발을 하잖아, 처음에 y좌표가. 미안해. 자, y좌표가 처음에 1에서 출발을 하는데 2분의 1만큼 내려가고 4분의 1만큼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 1로 시작을 하는데 자, 공비를 마이너스 2분의로 잡으면 적합할 것 같아요. 자, 2분의 3 역수치하면 3분의 2.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루트 3, 3분의 2라는 점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극한들 이거 우리 왜 하냐면, 야, 니네 그 있잖아, 니네 인공위성의 원리가 알지? 우리 위에 이 한국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은 지구 자전 속도를 계산해서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이 이게 움직이게끔 이게 지구 돌잖아? 그 인공위성이 같은 속도로 돌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위에 계속 그 인공위성이 떠 있는 거죠. 이게 원리거든? 인공위성 원리? 그럼 얘네가 인공위성 쐈을 때, 야, 대충 한번 쏴보자. 좀 세게 쏴가자.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해 극한값이 이 위치가 되도록 쏘는 거야, 사실은. 다 계산해서.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얘가 점점 모모에 가까워진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거 할 때 사용되는 이 기술들인 거죠.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해야겠지만 진짜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 선생님 해봤거든. 학교 다닐 때. 아, 대학생 때. 선생님 기계공학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걸 해. 질량이 일정하다 가정하고 막 쏴. 근데 질량이 일정하지 않잖아. 쏘면은 얘가 막 팍팍 연료가 뿜어잖아. 그러면 그 질량을 변수로 집어넣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변수만 게 아니라 뭐 바람도 불어오고 막 하고 막 저항극도 생기고 속도 커지고 막 이런 것들을 점점 디테일해서 오차를 점점 줄이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할 때 쏘는 거야. 근데 이걸로 실패하면 돈이 또 엄청 까이면 더 정확도를 계속 높이고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니네 나중에 이과, 야, 니 혹시 그거 알아? 아폴로 그 왜 탐사 그 있잖아, 왜 이렇게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눈빛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 우린 수업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수목 그 왜 있잖아, 그 수금지와 목토 천화명을 이제 하는데 그 무슨 계획이더라? 그게 뭐 보이저 계획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좀 한꺼번에 계산할 수 없을까 하다가 어떤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냥 무슨 약간 그냥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그 태양 주변에 있는 우리 지구 주변에 그 어떤 그 수성이나 목성이나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시기에 상당히 일치하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한 십몇 년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야, 십몇 년 후에 가니까, 야, 수금지와 목토 천화명이 거의 일직선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게 직선에 가까운 궤도에 놓이게 된다고 확인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임 교수한테 이제 보고를 해요. 이러이러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별들을 로켓 하나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이때가 기가 막힌 좋은 타이밍이니까, 자, 이때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나사에서 작업이 들어간 거야. 계산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알겠지만 엄청 먼 거 알지? 이거 엄청 먼 거 알지?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수금지화, 지구 다음에 이제 목성이 있고 이제 지금 수금지화, 그 다음에 목, 토성 있잖아. 그걸 어떻게 쓴 거냐면, 이제 그냥 아는 사람 알 텐데, 화성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화성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그 옆을 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왜 알겠지만 중력을 받으면 걔가 왜 중력을 받아 당겨 가잖아. 그래서 얘가 화성 주변을 딱 지나가면서 이 중력에 의해서 당겨서 속도가 빨라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 목성으로 쏘는 거야. 실제로. 성공했어. 그리고 그럼 목성으로 가잖아. 그럼 목성 주변에서 또 받아. 중력 가속도를 받아. 그다음 토성으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이 계산을 하려면 얼마나 디테일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상상이 돼? 계산을 한 거야. 근데 토성이잖아, 토성. 근데 토성이 알겠지만 이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래서 원래 이 고리 사이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고리 사이. 왜냐면 이 고리의 성분이나 이런 거 분석하고 싶어서 고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야, 여기 또 우리 보이진 않지만 여기 또 뭐 운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망하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서 또 여기 돌아서 또 이 토성 지나가고 해서 쭉 지나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명왕성 가면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명왕성 정도 가면은 명왕성 근처를 지나가는데 뭐 0. 몇 초면 지나가 버린대. 그럼 사진을 찍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명왕성을 딱 지나가는 순간 있지. 내가 이제 그 보이저 위성이 명왕성이잖아. 명왕성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카메라를 회전시킨 거야.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실제로. 그러니까 명왕성 지나갈 때쯤 되면 한 이쯤 되니까, 요때 카메라 돌려 하고 풀어가면서 쏜 거지. 그래서 가서 명왕성 하면 자동으로 명왕성을 보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사진 찍었어. 명사진을. 그 지구로 보낸 거야. 상상이 돼? 근데 그게 몇 시냐? 60, 70년대 얘기야. 60, 70년대 얘기. 1960, 70년대 나사 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이해되지? 그지? 상상이 안 될 거야. 보이저 계획. 그러니까 유튜브에 한번 쳐봐. 보이저 치면 이게 나와요. 보면은 시간이 순삭돼. 이과면은 딱 보고, 이게 우리가 이과를 선택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등비급수는 아니 1-r분의 a만 하면 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집에 가서 봐봐.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보이저. 야, 19번. 지금부터가 좀 시작인데, 아까 얘기했지? 야, 길이는 뭐라고? 닮은 비가. 자, 닮은 비가 바로 뭐로 사용된다? 공비로 사용이 돼.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 아주 워밍업이야. 야, 그림과 같이 OP1의 길이가 2인 여기 지금 어떤 점이 있냐? 자, 2,0이라는 점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이 점에서 뭘 했냐면은 y는 x에다 수선발을 내렸어. 그 다음에 이 점에서 y축에 수선발 내리고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에 수선발 내리고 또 내리고 해서 자, 요 놈들의 길이 합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명왕성 지나갈 때 이거 하려면은 다 할 줄 알아야 돼. 아주 작은 이런 부분들을. 야, 그러면 일단 먼저 길이 좀 해볼까?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것들을 확인해보고 어제 밑에 화살표 있는 건 큰 그림 있나 봐. 자, 볼까? 야, 내가 처음에 이 길이 좌표가 2,0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건 자명한 거잖아? 근데 y는 x가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는 45도란 말이지. 그럼 이것이 1대 루트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선분의 길이가 얼마다? 자, 루트 2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루트 2. 내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선분의 길이. 자, 두 번째 볼까? 선생님, 얘도 루트 2인데요. 얘가 45도기 때문에 얘도 1대 루트 2의 비율로 성립해야 되고 요 길이도 얼마다?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1이다.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인데 자, 두 번째 구하려고 하는 대상의 선분 길이가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 다음 볼까? 야, 여기가 1이잖아? 여기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 그래서 그 다음 구하려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마찬가지 루트 2분의 1. 자, 이제 처음이니까 좀 몇 개 구했지만 야, 보면은 얘네들이 다 닮았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지?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나 원래 빗변의 길이가 뭐였어? 2였는데 이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었으니 내가 원래 빗변의 길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길이를 보는 거야.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빗변의 길이를 상징적으로 봐서 나 원래 길이가 2였는데 어떠한 닮은 비에 의하여 이제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었네. 그래서 그 닮은 비가 바로 2분의 루트 2구나. 이것이 바로 공비가 되는구나. 물론 니네가 사실 하나하나 나열해서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아마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불가능한 그림들을 보게 돼요. 이따 한번 가기 전에 너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그거는 뭐 그냥 간단히 보여줄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실제로 보면은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의 항들 내가 구하고 싶은 값들을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건 뭐 초보자용 문제는 좀 편하지만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 루트 2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2분의 루트 2로 곱하고 있으니까 자, 유리만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다. 다음 갑니다. 마지막인가? 뒤에 있냐? 한 개 있어? 한 개 더? 한 개 더? 두 개 더? 자, 가볼게. 자,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문제 한번 요건 좀 디테일하게 볼게. 야,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반원의 지름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거서 각각 뭘 만들었냐면 C1, C2라고 하는 원을 만들었어. 자, 어떤 원이냐면 C1이라고 하는 반원하고 C1-라고 하는 반원인 두 반원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근데 그 중에 큰 지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또 마찬가지로 1대2로 나눈 다음에 자, 이쪽 번은 C2와 이쪽 번은 C2-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럼 거기서 또 만들어진 선분에서 자, 여기는 요 반원과 여기는 반원. 자, 이런 식으로 반원 두 개 넓이 합을 SN이라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SN의 합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야, 처음에 내가 그린 하얀색 도형과 집중해줘. 노란색 반원으로 만들어진 도형이 닮았냐? 닮음이냐? 축소된 거냐? 몇 분의 몇 배로 축소되니? 원래 길이가 6이었거든? 근데 총 지름의 길이가 6이었는데 얘를 1대2로 나눴기 때문에 총 지름이 얼마가 됐다? 4가 돼버렸어. 그럼 나 원래 총 지름이 6이었는데 어떠한 닮은 비에 의해서 총 지름이 4가 되었으니 바로 닮은 비는 얼마다? 3분의 2고 근데 이것이 넓이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길이비가 3분의 2 그럼 공비자 넓이 비는 바로 9분의 4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 아니야.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좀 익숙한 사람들은 공비를 닮은 비를 통해서 바로 계산해 주는 거. 상징적인 길이, 뭐 빗변 길이, 총 반지름 길이, 뭐 이런 것들. 야, 그러면 처음에 반지름 얼마야? 요거 1이야. 처음 반지름 얼마야? 처음 반지름 2야. 그럼 이거 완벽한 넓이면 파일 텐데 반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고.
자, 반지름 길이라 완벽한 넓이는 4파일 텐데 이거 2파이라 자, 초항은 얼마다? 2분의 5파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끝난 거야 그러면? 자, 나 2분의 5파이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9분의 4를 곱하고 있군요. 이것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 합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겠지? 나중에 기출문제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빨리 닮은 비 가지고 초항 공비 구하는 거 요것만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면 학교 시험 나와봐야 한 문제인데 아마 겁나게 연습해야 될 거야. 100% 나오거든. 자, 다음 21번 문제 볼게. 자, 이것도 뭐 한번 재미난 문제인데 자, 볼까 한번? 야, 어느 회사는 생산된 종이의 80%를 폐지로 수거를 한대. 대단한 회사야. 그지? 내가 만든 종이의 80%를 폐지로 수거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다 쳐. 근데 그 수거한 내용 중에 75% 종이를 재생산을 한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했을 때 10톤의 종이로부터 재생산되는 종이 양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 10톤을 쌌어. 자, 10톤을 처음에 만들었어. 그럼 10톤에 얼마만큼이 수거가 되냐면 자, 첫 번째 회차에서 수거되는 양은 자, 10의 80%인 자, 10 곱하기 5분의 4가 수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재생산 자, 재생산되는 종이는 방금 했었던 10분의 5분의 4에다가 자, 수거된 놈의 4분의 3이 재생산됐으니까 요거의 4분의 3, 즉 얼마만큼이 재생산되느냐? 약분해주고 계산해주시면 자, 6만큼 재생산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6톤이 밖으로 나갔어요 또. 그럼 6톤에 얼마만큼 5분의 4가 또 수거가 되겠지? 그럼 6톤에 5분의 4에 4분의 3이 또 마찬가지로 다시 재생산되겠지? 그럼 여기는 4분의 4인 멈춰가. 그럼 4랑 약분되고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다? 자, 5분의 18.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등비가 되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공비를 얼마로 보시면 돼요? 공비를 얼마? 공비를 얼마? 5분의 3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6으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5분의 3을 곱하고 있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등비급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얼마예요? 5분의 2지? 5분의 2로 나누란 얘기는 2분의 5를 곱하라는 뜻이야. 번분수 계산할 때. 약분해 주시면 자, 15톤이 종이 양의 총합이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재준아 급하면은 여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엄마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로 데리러. 야,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설 n에 대해서 이 등비설의 첫 번째 항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냐면 9분의 1이야. 근데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 번째 항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얼마예요? 도와줘. 900분의 4. 세 번째 항이 900분의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야, 그럼 9분의 1에다가 공비를 두 번을 곱했더니 그럼 그것이 900분의 4가 됐다는 뜻이고 그럼 공비의 제곱 양변 9 곱하면 얼마다? 자, 100분의 4가 됐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 25분의 1이 됐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공비는 얼마다? 자, 5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은 9분의 1로 시작을 하는데 끝났어. 자, 점점 5분의 1을 곱하는 등비급수가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가끔가다 이걸 낚아가지고 공비가 1보다 작지 않은데 등비급수를 쓰게끔 유도하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 자, 공비가 절대가 C보다 작은지만 확인해 주시면 자, 1-R분의 A 공식 이용해서 등비급수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급수된 얘기예요. 여기까지.